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 김정은이 숨기고 싶은 진짜 위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김정은 정권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북한 경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들어 북한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배급제 정상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배급제가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그때부터 30년이 넘도록 배급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김정은은 배급제를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배급제 부활을 꺼낸 이유,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경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경제라는 괴물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마당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장마당은 비공식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 전역에 480여 개의 공식 시장이 있고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1000개가 넘습니다.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 직장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장마당에서 장사하거나 중국 물건을 중개하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말부터 북한 당국이 시장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생필품 판매 금지, 개인 간 고액 거래 단속, 외화 사용 금지령까지. 겉으로는 사회주의 원칙 확립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초 북한 원화 대 달러 환율은 한 달러당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 달러가 2,000~3,000원이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양 시민도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는 이미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식량, 비료, 연료, 생필품 거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로 이 흐름이 막혔습니다. 국경이 다시 열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제재는 여전하고 북한이 중국에 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장마당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결국 정권을 원망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북한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중국과의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대외 무역이 정상화된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2024년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약 14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역 구조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식량, 비료, 석유 같은 생존 필수품입니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석탄, 철광석 같은 원자재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은 원자재를 팔아먹을 것을 사는 최빈국 경제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력입니다. 북한의 발전 시설은 19만 6,0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도 하루 23시간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농사에 필요한 양수기도 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유엔 제재로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농업 생산이 떨어지고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김정은은 왜 중국에 기대면서도 중국 눈치를 이렇게 심하게 볼까?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을 마냥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약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은 이 딜레마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개를 숙이면 주권을 잃을 것 같고 중국을 멀리하면 경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군수 산업입니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과 만나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바로 무기 거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원하고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원합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석유, 식량, 그리고 군사기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에게 이것은 일석이조입니다. 경제적 이득도 얻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방도 확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군수 산업의 한계, 무기를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철강, 화학 원료, 전자부품,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게다가 무기 생산에 자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민수 경제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무기를 만들면 생필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군수 경제는 단기 외화벌이일 뿐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굶는 동안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평양의 특권층만 잘 산다는 것을, 장마당에서 장사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2000년대 이후 성장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체제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USB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중국 휴대폰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합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의 유입, 주민들의 각성, 그리고 체제에 대한 회의입니다. 현 상황, 종합. 지금까지 북한 경제의 실상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통제는 실패했고 주민들은 달러와 위안화로 거래합니다. 둘째, 중국 의존도는 90%를 넘지만 북한은 중국에 줄 것이 없습니다. 원자재를 팔아 식량을 사는 최빈국 구조에 갇혔습니다. 셋째, 에너지 위기로 공장은 멈췄고 농업 생산은 떨어졌습니다. 배고픈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넷째,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당기 수입을 올리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는 언제 붕괴할까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시간을 버는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핵무기로 체제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주민들이 굶주리는 체제는 결국 무너집니다. 정보가 유입되고 주민들이 깨어나면 그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곳 주민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김정은 정권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경제가 정말 붕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